달슨의 라이브. 맨유가 이번 여름에 선수를 잘 데려오네요. 숫자도 숫자지만 맨유가 이거 부족해, 이거 조금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리에 쏙쏙쏙 선수를 지금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만 벌써 세 번째 지금 영입인데, 이적 시장 초기에 그 백업 골키퍼였던 토미틴을 아스톤빌라에서 이제 데려왔죠. 물론 이제 맨유 출신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이든 산초 오피셜이 얼마 전에 떴잖아요, 오른쪽 날개. 이어서 이번에 중앙 수비수 라파엘 바란의 영입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맨유가 이제 공식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좀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BBC는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가 바란 이적에 합의했다, 이런 제목에 따라서 쭉 기사를 좀 내보냈고요. 스카이 스포츠도 같은 내용의 좀 보도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적료를 한번 좀 보면, 이적료는 매체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BBC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기본 3,4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옵션이나 수당 이런 게 붙게 되면 최대 4,200만 파운드까지 늘어날 수 있다. 670억입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계약 기간은 기본 4년, 그리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맨유와 바란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합의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오피셜이 뜬 게 아니에요. 옷 입고 딱 사진 찍은 게 아닙니다. 메디컬 테스트가 남았어요. 그래서 메디컬을 마무리하는 대로 영입 절차가 완료되고, 그리고 딱 옷 입고 사진 찍을 것 같습니다. 맨유에게는 정말 아킬레스건을 딱 메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입이에요. 맨유가 이번 여름 괜찮아요, 지금 영입이. 제이든 산초도 그렇고 이번에 바란도 그렇고요. 맨유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이긴 한데 실점 부분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실점 좀 많이 했거든요. 38경기에서 44골을 내주면서 최다 실점 부분 5위예요. 순위는 2위인데 실점은 5위다. 확실히 실점이 좀 많았죠. 아무래도 그 린데레프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약간 왼쪽 루크쇼라든지 레시포드는 상당히 좋았지만, 오른쪽이 그린우드나 데니얼 제임스도 완비사카, 이쪽 이제 공격력이라든지 오른쪽이 좀 아쉬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실점이 좀 많았던 거와 오른쪽의 약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영입이 바란입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바란의 영입이 이런 맨유의 아킬레스건을 치유할 수 있는 거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바란이 어떤 선수인데 이걸 좀 봐야 되잖아요. 바란은 좀 커리어 절정에 딱 와 있습니다. 나이가 1993년생입니다. 28살이에요. 정말 한참 뛸 수 있는 그런 나이이고요. 커리어는 이제 처음에 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출발했는데 대부분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냈죠. 워낙 어렸을 때 갔고요. 10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커리어를 좀 보냈습니다. 뭐 주력으로 계속 또 뛰어줬죠. 우승은 정말 많이 했어요. 라리가 우승만 3번이고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4번입니다. 주요 타이틀인데 모든 대회 합치면 18번. 진짜 많죠. 물론 팀이 레알 마드리드가 가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력으로 뛰면서 이렇게 많은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라고 하는 건 바란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고, 국가대표로도 정말 잘했죠.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최고였죠. 프랑스 대표팀이 어마어마하게 쫙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앞쪽에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음바페, 뒤쪽에는 바란, 이 활약이 딱 있으면서 우승까지 갔던 거죠. 이번에 이제 유로 대표기도 했었고요. 스타일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영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맨유에 이제 영입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비교를 과거에 리오 퍼디난드와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해요. 자, 바란은 두 가지를 다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신체 조건, 그리고 영리함, 지능적인 플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과 머리를 다 갖고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신체 조건이라고 하는 건 키가 191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도 빨라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 속도가, 우리가 그 바란의 플레이를 보면 진짜 뭐 상대가 빠르다라고 하는 선수와 주력 경쟁해가지고 안 밀리는 거 우리 정말 많이 보잖아요. 큰데 빠르다. 일단 신체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정말 좋은 거죠. 두 번째, 영리하다는 건 뭐냐면, 바란은 몸빵으로 수비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막 몸 던져가지고 막 상대 막 부닥치고 막 태클 걸고 막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상대의 패스 경로, 움직임의 경로, 다 이 길을 이제 뭐
현장에서 수비수들끼리 얘기할 때는 짱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짱을 딱 봤다가 오면 딱 끊어내는 걸. 진짜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선수. 그래서 딱 지켜보다가 딱 끊어주는 플레이를 하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보면 세리오 라모스가 아무래도 이게 터프함이 있으니까 막 오면 막 잡아 넘거뜨리고 막 이런 걸 한다면 바란이 속도와 영리함을 가지고 뒤에서 딱 끊어냈던 거, 이런 플레이를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스카이 스포츠도 스페인 축구 전문가인 테리 깁슨의 바란의 분석 코멘트를 좀 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란에 대해서. 만약 맨유가 바란의 영입에 최종적으로 데려간다면 맨유는 유럽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을 데려가는 것이다. 바란은 처음부터 레알에서 환상적이었고 바란은 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리오 라모스 때문에 약간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퀄리티를 놓고 보자면 바란은 정말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오 퍼디난드가 맨유에 뛸 때 비디치와 함께 정말 이 통곡의 벽 아니었습니까? 비디치는 진짜 막 상대 슈팅 때리는데 막 머리 집어넣어가지고 발밑에까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비디치는. 그러면 리오 퍼디난드도 물론 굉장히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영리했거든요. 네, 퍼디난드가. 지금도 이렇게 막 나와서 뭐 분석이라든지 해설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뒤에서 이제 지켜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 퍼디난드와 지금 비교를 좀 많이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맨유가 이 바란을 어떻게 쓸까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를 위해서 제가 지난 시즌 나리가에서 기록으로 했던 바란의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란은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쓰더라도 약 오른쪽에 쓰시게 되는데, 히트맵을 보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히트맵이 많이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인 움직임이 이래요. 요걸 기억하시면서 맨유에서 그럼 어떻게 쓸지 한번 좀 보죠. 맨유는 그러니까 약점만 놓고 보면, 뭐 잘한 것도 있으면 약점만 한번 볼게요. 수비 쪽의 약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좌우 밸런스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공중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좌우 밸런스는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쪽에 왼쪽은 레시포드, 루크쇼, 정말 환상적인 라인이었죠. 그리고 포그바도 왼쪽으로 이렇게 메짤라처럼 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이 왼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이걸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내면 상대가 어떻게 하냐, 이 볼을 바로 반대로 전환시켜요. 왜냐하면 맨유도 이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비어있는 공간을 딱 오픈 전환시켜가지고 상대가 역습을 칠 때 완비사카는 공격은 좀 떨어지지만 태클을 포함을 해서 수비를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비사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크잖아요. 앞쪽에 있는 뭐 그린우드라든지 그다음에 제임스 같은 선수들 좀 해줬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완비사카 하중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커버해줬던 선수가 누구냐? 완비사카를 좀 도와줬던 선수가 린데레프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맥과이어는 이쪽을, 루크쇼가 올라간 왼쪽을 도와주니까. 근데 린데레프가 팔이 느리네. 예. 그러니까 이 커버가 늦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열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맨유의 경기 보면 불안하다, 린데레프, 예, 뭐 가끔씩 잘할 때도 있었지만 불안함이 좀 있잖아요. 이게 커버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맨유가 이번에 영입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제이든 산초 오른쪽 날개 데려왔죠. 그 다음에 바란도 아까 히트맵 체크해서 보여드린 건데 오른쪽으로 돌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완비사카를 도와서 이제 그 밸런스, 좌우 밸런스에 부족했던 오른쪽을 커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도 빠르고 또 딱 짱 보고 수비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바란의 영입은 좋은 영입이다. 물론 맨유가 이 오른쪽 풀백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도 어쨌든 바란에, 그래서 맨유는 센터백을 세울 때 오른쪽에 바란을 세워서 이렇게 커버하게 맡길 겁니다. 두 번째, 맨유 수비 쪽의 약점은 높이였어요. 세트피스였단 말이죠. 린데레프가 엉뚱하게 낙구 지점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점프했는데 넘겨가지고 실점을 한다든지 잘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바란은 공중볼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키도 있는데다가 그런 거를 잘 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바란은 좌우 밸런스와 세트피스의 높이를 보강할 수 있는,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좀 메어줄 수 있는 선수다. 단 바란도 정말 가끔씩 정줄을 놓는 게 있어요. 와, 이걸 실수한다고? 이런 장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집중력만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이 공격수들의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적응만 있는다고 한다면 괜찮은 영입니다. 근데 진짜 맨유가 이번 여름에 괜찮은데요? 추가적인 보강도 할 것 같은데 누구를 어디까지 몇 명까지 영입을 할지 지켜보죠. 재밌네요.